1504년 조선의 어느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17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꺼내 목을 베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린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남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아들 예종에게는 자신의 셋째 딸을 시집 보냈고, 예종이 죽자 이번에는 넷째 딸을 성종의 왕비로 앉혔습니다. 2명의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3명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 자신의 2딸을 왕비로 만든 킹메이커. 그런데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그 자체였던 남자. 그런데 그 모든 왕이 사라지고 난 뒤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주도했던 현덕왕후의 부관참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설계한 형벌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산 남자 한명회의 이야기입니다. 1415년 한성부, 조선의 수도 한복판에서 한명회가 태어났습니다. 청주 한씨,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종조부 한상경은 조선 개국공신의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부터 이상했습니다.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사지와 얼굴이 미처 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집안에서는 이 아이를 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하녀 하나가 아이를 몰래 솜으로 싸서 따뜻한 방에 뒀습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종조부 한상덕에게 의탁해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로 자랐습니다. 누가 봐도 출세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1번, 2번, 3번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책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유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주는 있는데 운이 없는 사람. 결국 한명회는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음서, 그러니까 집안의 배경으로 겨우 말단직을 얻었습니다. 직책의 이름은 경덕궁직. 개성에 있는 옛 궁의 문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동료 관원들에게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는 비웃음을 당한 자리였습니다. 그의 나이 38. 이 남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조선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죽었습니다. 제2 2년 3개월, 조선이 기대했던 왕이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뒤를 이은 것은 12살 단종이었습니다. 왕이 어리면 누군가가 대신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이었습니다. 관리를 임명하는 문서가 왕에게 오기 전에 먼저 김종서의 손을 거쳤습니다. 황보인이 노란 표시를 해서 올리면 단종은 그것을 그대로 결제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지만 실제 결정은 대신들이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친동생.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능력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김종서가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실 안에서도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15살이 되면 고명 대신의 보필체제는 끝납니다. 수양대군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계획을 짤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명회의 친구 곤란이 수양대군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명회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거에도 못 붙은 경덕궁 문지기가 무슨 전략을 안다는 것인가. 하지만 한명회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머리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장량이다. 중국 한나라의 책사 장량. 조용히 앉아서 전략을 짜고 결코 직접 칼을 들지 않았던 사람. 한명회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무사들을 포섭했습니다. 조정 관리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김종서의 집 위치와 그가 경우 없이 혼자 있는 시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피바람을 일으키는 동안 그는 뒤편에서 등불 하나의 의지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과 살려야 할 사람의 명단. 살생부였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이름이 지워질 때마다 조선의 실권자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그날 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은 역사에서 잊혔습니다. 명단을 쓴 한명회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됐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서 왕위를 받아 즉위합니다. 세조가 됩니다. 한명회는 좌익공신 1등. 그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신하였습니다.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지편전 학자 6명이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사육신.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자리에서 운검으로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이 선발되었습니다. 왕의 바로 옆에 칼을 든 사람이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사 당일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한명회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연회 장소가 좁습니다. 운검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육신의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고 계획은 발각됐습니다. 사육신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연루자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됐습니다. 1457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됐습니다. 그해 가을 단종이 죽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모든 과정에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설계자, 사육신 복위 계획을 저지한 자, 단종 폐위 공신, 세 개의 호칭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1466년 영의정, 조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정을 장악한 한명회에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세조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피부병에 시달리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그 사람과 가까워야 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딸들을 왕실로 보냈습니다. 셋째 딸을 세조의 아들 해양대군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해양대군은 훗날 예종이 됩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딸, 이번에는 의경세자의 아들 자산군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자산군은 훗날 성종이 됩니다. 한명회는 성종의 장인도 됩니다. 그는 왕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을 자신의 혈육으로 채웠습니다.
한명회는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압구정.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 그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한명회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을 위해 궁중에서만 쓰는 용봉차이를 빌리겠다고 성종에게 청했습니다. 성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만하게 개인 정자의 임금님이 쓰는 용봉차이를 가져다 쓰겠다니 본인이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답니까? 성종은 장인을 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말년에 자신이 만든 왕, 자신의 사위에 의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세조는 살아생전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장량. 그런데 세조가 죽고 나자 그 영광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87년 한명회가 죽었습니다. 나이 70세, 3명의 왕을 만들고 2딸을 왕비로 보내고 영의정까지 오른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를 세조의 사당에 배양했습니다. 시호는 충성. 1504년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는 성종과 결혼 후 자식 없이 19에 죽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들어온 왕비가 윤씨였습니다. 윤씨는 왕자를 낳았지만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폐위되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누가 관여했는지 추적하려 실록을 펼쳤습니다. 폐위 찬성 명단에 한명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17년이 지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시신이 꺼내졌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47년 전 현덕왕후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현덕왕후의 부관참시 형벌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세조실록과 연산군일기는 같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줄은 최고의 참사, 다른 한 줄은 부관참시.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한명회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찬사, 파면, 부관참시, 복권. 하나의 인생에 4개의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에 계속 떨어진 38살 말직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설계했습니다. 세조, 내종, 성종, 3명의 왕과 함께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5명의 왕과 함께 또는 싸우며 한명회는 조선 초기 70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는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한명회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답입니다. 만약 한명회가 없었다면 계유정난은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단종은 살아남았을까요? 역사 투나잇은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잊혀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를 다룹니다.